어서 오세요. 35번째 글입니다. 적병의 수는 많지만 전의를 상실하였기에 포로나 다름없어 아물은 놓치고 싶지 않았다. 또 지원군이 반대편에서 나타났다는 그 사실도 믿을 수 없다. 지원군이 후퇴하는 본진을 지나쳤다. 그게 너무 이상했다. 아물은 퇴각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한참 동안 언덕을 살폈다. 그들의 선두에서 깃발이 펄럭였다. 길고 긴 비단 깃발. 그건 봉선단에서 만든 깃발이다. 아군이다. 아물도 깃발을 높이 들어 흔들었다. 다시 만난 아재와 아물이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마하나 병사를 굳게 에워싸고 회유 작전을 펴나갔다. 나는 승하하신 아성님의 호위대장 아재다. 나를 알아보겠느냐? 나는 위두아성의 아들 아물이다. 모두 창을 놓고 투항하라. 너희들은 지금까지 반역의 무리였다. 그러나 너희들은 전쟁에 강제로 끌려온 것뿐이다. 이제라도 투항하면 모두 용서하겠다. 아물 만세. 아재 만세. 대중은 대세를 따른다. 목숨을 건진 것도 다행이지만 아물을 따르는 것은 명분이 섰다. 그들은 진심으로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아물과 아재의 병사는 이제 900명이 넘는 대군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적군에게 남아있던 비품까지 모조리 회수했으니 남은 적들은 야영할 천막도 없을 것이다. 아군이 부리는 당나귀만 해도 10마리는 되었다. 적군의 남은 병력은 이제 2000여 명이지만 모두 패전병이요. 우리가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아무리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다. 다시 단장군을 따라가 봅니다. 단장군은 상치골을 떠나 동북쪽을 향해 빠르게 행군하고 있었다. 단장군은 생각했다. 적군이 영락골에 이르려면 푸른 오리강을 건너 굴참골을 지나는 게 훨씬 빨랐을 것이다. 만약 진즉 그리했다면 상치골은 이미 마하나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들은 왜 진즉 푸른 오리강을 건너오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병사들이 한 소년을 데리고 와 단 장군 앞에 세웠다. 장군님, 이 소년이 전할 말이 있다 합니다. 너는 누구고 전할 말은 무엇이냐? 소년은 꾀죄죄한 얼굴로 추위에도 땀을 흘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러나 소년의 눈빛만은 초롱초롱했다. 소년은 단을 똑바로 바라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저는 굴참골에 사는 수입니다. 뭐라 굴참골. 예, 적군이 수초골에 이르렀습니다. 굴참골이라면 날 알아보겠느냐? 예, 장군님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적군이 수초골까지 왔다면 강을 건너온 것이냐? 예, 강이 얼어서 적군이 건너오는 것을 저희가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군이 쉽게 움직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희가 보급로를 막았으니까요. 너희가 적군을 막지 못했다. 너희가 보급로를 막았다. 그런 말은 너희가 적군과 싸우기라도 했다는 말이냐? 예, 저희는 소년병입니다. 소년병이라. 예, 푸른 오리강 강변은 그동안 우대장이 소년들을 모아서 지켜왔습니다. 우대장이라. 우라는 아이는 혹시 내가 주막의 팔례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그 소년이 아닐까? 우가 세터골을 떠나던 그때 21번째 글 기억하시나요? 자신의 집을 불태워버리고 세터골을 떠나 누는 강변을 따라 북쪽으로 걷고 있었다. 배고프면 작사를 만들어 고기를 잡아먹고 밤이면 은하수를 보며 바위 밑에 낙엽을 깔고 잤다. 낮이면 산기슭에서 열매를 찾아다녔고 강변에서 오리알도 찾아다녔다. 약초 뿌리와 나무를 캐먹었다.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어찌 된 일인지 푸른 오리강에는 늘 떠다니던 고기잡 이배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우는 수초골에 이르렀다. 그곳 강가에서 배를 띄우는 소년들을 발견했다. 그 아이들은 배를 다루는 솜씨가 아주 서툴렀다. 얘들아, 배는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야. 내가 가르쳐 줄게. 우는 그들과 합류했다. 우는 그들에게 배를 다루는 법과 어구를 사용하는 요령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고기를 잡았다. 어른들은 다 어디로 가고 너희들이 고기를 잡니? 어른들은 모두 전쟁터에 갔어. 전쟁이라니? 응, 마하나에서 우리 땅을 쳐들어왔대. 그래서
어른들은 모두 전쟁터에 끌려갔어. 우리는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고기를 잡아 보려는 거야. 마하나 이놈들이 기어이 일을 내었구나. 우는 지난 기억들이 떠올라 치를 떨었다. 고기는 제법 잡혔다. 아이들이 신이 나서 그물을 끌어당겼다. 마을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세상에 너희들이 이 고기를 잡았단 말이야. 마을에는 노인과 여인들이 많았고 아기를 업은 아녀자들도 있었다. 물론 젊은 남자들이 없었다. 일부 사람은 큰 마을로 피난 갔다고 했다. 큰 마을은 아무래도 강변보다는 안전할 거라 했다. 아이들이 강에서 고기를 잡고 있자 인근 부락의 아이들도 모여들었다. 우리도 고기를 잡고 싶어. 그래, 우리 모두 함께하자. 고기를 잡는 아이들이 20명이 넘었다. 어른이 아이들이 잡은 고기만 받아먹을 수 없잖아. 우리도 도울게. 몇몇 할아버지와 아줌마들도 나서서 소년들을 도왔다. 그들은 아래 위 마을을 모두 휘젓고 다니며 고기를 잡았다. 또 다른 부락의 아이들도 이들을 보고 차례차례 모여들었다. 아이들은 양지골 앞까지 고기를 잡으러 갔다. 그런데 양지골 수비대에서 그들을 보자마자 대뜸 쫓아왔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다. 그러나 그들의 맹추격에 결국 배를 뺏기고 말았다. 물에 뛰어들어 도망치 누는 참을 수 없는 적개심에 치를 떨었다. 우는 그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어디선가 배들이 속속 들어왔다. 그리고 많은 병사가 모여들고 있었다. 우는 그들이 강을 건너 하버니를 침략할 계획임을 알 수 있었다. 가슴속에서 울화가 치밀어 방망이질 쳤다. 저놈들이 아빠를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매부를 죽게 하고 나를 이리 만든 놈들이다. 저들을 절대 두고 볼 수는 없다. 나는 복수를 해야 한다. 우는 아이들을 모아 이야기했다. 저 마하나 놈들 때문에 우리 형과 아버지들이 전쟁터에 끌려갔다. 저들이 강을 건너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부모와 형제들을 모두 죽일 것이다. 아이들이 공포에 떨었다. 우리 배를 빼앗아 간 놈들, 우리가 복수하자. 우는 몇몇 용감한 아이들을 뽑아 밤에 습격하기로 했다. 딱총나무 고갱이를 모았다. 자작나무 껍질도 모았다. 잘 마른 솔잎도 모았다. 그들은 강에 작은 뗏목을 띄우고 그 뗏목을 붙잡고 헤엄쳐 갔다. 강변 수비병은 짙은 안개 사이로 통나무 같은 게 떠내려오는 걸 얼핏 보았으나 강에는 흔히 떠다니는 것들이라 무시해버렸다. 밤사이에 양지골 강변이 붉게 타올랐다. 아침이 되자 모든 배가 불에 타 없어지고 말았다. 양지골 수비대는 그 까닭을 밝히지 못했다. 병사들의 내부 소행이라 생각하고 며칠 동안이나 병사들만 닥달하고 있었다. 도강을 하지 않고 못들 하는 게야. 배가 없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놈들, 그간 동원했던 그 많은 배는 어디로 팔아먹었느냐. 무슨 이유인지 모두 불타 없어졌습니다. 뭐야. 그게 무슨 소리냐. 간자의 소행으로 보이지만 전혀 단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들, 지금은 무엇보다 도강이 급하다. 배가 없으니 뗏목을 만들어라. 보급이 급하다. 보급로를 열어야 한다. 마하나 군영에서는 며칠 동안 뗏목을 급조하였다. 소년들은 뗏목까지 불태울 수 없었다. 우에겐 예전에 표를 죽이고 얻은 청동검이 있었다. 몰래 자맥질하여 청동검으로 뗏목의 밧줄을 모조리 끊어보기도 하였다. 뗏목이 뿔뿔이 흩어져 흘러갔다. 그걸로 적에게 피해를 주었지만 그 후로는 더 많은 병사가 뗏목을 지켰다. 병사가 타고 있는 뗏목은 쉽게 공격할 수 없었다. 경비가 심해져 더는 몰래 자맥질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드디어 군사들이 뗏목을 타고 모두 강을 건넜다. 그러나 맨 나중에 보급품을 잔뜩 실은 뗏목들이 강물에 띄워졌을 때는 상황이 달랐다. 보급품을 실은 뗏목에는 두세 명의 병사가 키를 잡고 있었다. 뗏목들이 강이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그 병사들은 발목에 뭐가 걸렸는지 모두 물속에 빠져버렸다. 뗏목들은 썰물을 타고 하류로 빠르게 흘러갔다. 병졸들은 강변을 따라 쫓아가 보았지만 뗏목은 점점 속도가 빨라지며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 병사들은 넋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마하나 군영에서는 비로소 강을 지키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강을 건너간 병사들에게 서둘러 다시 뗏목을 만들어 후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들은 다음 보급품이 올 때까지 다시 기다려야 했다. 우는 떠내려간 보급품을 굶주린 강변 마을 곳곳에 고루 배급했다. 그 일로 우는 영웅이 되었다. 더욱 많은 소년이 우에게 모여들기 시작했다. 소년들이 60여 명으로 불어났다. 우는 늘어난 인원으로 소년병을 조직하여 고기도 잡고 푸른 오리강도 지키고자 했다. 그러자니 배가 턱없이 부족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고기도 많이 잡아 놓아야 했다. 세터골에는 배가 남아있을 것이다. 고향 사람들은 어찌 되었을까? 누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는 용기를 내어 고향으로 갔다. 세터골에 도착하니 남자들은 모두 전쟁터에 불려가고 없었다. 누나도 떠나고 없었다. 그러나 유모인 팔례로부터 많은 소식을 전해 들을 수가 있었다. 누나는 영락골에서 잘 지내고 있다 했다. 누나만은 내가 지키고 싶다. 만약 적군이 푸른 오리강을 건넌다면 누나도 안전할 수 없다. 그래, 푸른 오리강은 내가 꼭 지켜야 한다. 우는 세터골에 남아있는 소년들과 함께 모아 남아있는 배를 모두 끌고 갔다. 마하나 군부에서는 장소를 바꾸어 가며 여러 차례 도강을 시도했으나 모두 소년병의 감시에 걸려 배의 밑창이 뚫리거나 불에 타거나 하여 무산되었다. 안개강 강변에서는 종종 피리 소리 같은 가냘픈 새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소년병들이 서로 주고받는 신호였다. 그러다가 겨울이 왔다. 강물이 꽁꽁 얼어붙었다. 마하나 군사들이 얼음을 딛고 도강하기 시작했다. 소년들은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 사실을 속히 하버니 병영에 알려야 했다. 소년병들은 이 사실을 각 마을의 소년들에게 마을마다 연이어서 전달되도록 했다. 그것이 빠르게 단 장군에게 전달되었었다. 한 사람의 전령보다 아이들이 교대로 달려가며 전달하는 속도가 배는 더 빨랐다. 갈참골 아이들은 단 장군의 소문을 들었다. 자기들과 함께했던 그단 도령이 혹시 그 소년 장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년 수는 단 장군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 연락하는 일을 자원했다. 단 장군이 있다는 곳을 수소문하여 영락골로 향했으나 상치고를 경유하는 단의 군사들과 길이 엇갈리고 말았다. 그래서 죽어라. 다시 뛰어온 것이었다. 강이 얼었다면서 보급로는 어떻게 막았다는 거냐? 예, 어떻게든 적군이 강을 건너지 못하게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북리 끝에 갈대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 바람을 따고 강변으로 급격히 퍼져갔습니다. 면에 얼음이 녹았습니다. 적의 군사들은 대부분 강을 건너왔지만 얼음에 금이 가자 보급품은 강을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적은 얼음 위에 배를 띄울 수도 없으니 다시 얼음이 얼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너희들 대단한 지혜를 가졌구나. 단 장군 옆에서 듣고 있던 건 백장이 감탄하며 말했다. 저희 우 대장의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우 대장이라는 소녀는 집이 세터골이 아니더냐? 맞아요. 장군님 그걸 어떻게 아시나요? 단 장군은 병사들을 이끌고 수초골로 향했다. 수초골은 낮은 산줄기가 강으로 뻗어 있어 강폭이 좁아 도강하기 좋은 지형이었다. 건너편 계곡 아래에 적군의 진영이 보였다. 그들은 더 진군에 오지는 못하고 푸른 오리 강변의 넓은 수비진을 펼치고 있었다. 소년병의 말이 맞았다. 그들은 보급품을 기다리고 있었다. 총 병력은 1000명 정도로 보였다. 만약 소년병들이 아니었다면 저 병력은 벌써 발지 장군과 합류하여 엄청난 힘을 발휘했을 것이다. 발지 장군은 보급품만 받았다면 그동안 당했던 수모를 안가름하려 산이라도 무너뜨렸을 것이다. 아마 영락골의 방어벽은 벌써 무너졌을 것이다. 푸른 안개강을 수비하지 않은 하버니의 군부는 부족함이 많다. 그런 게 지방자치의 큰 허점이었다. 지금 아군 300명으로 그들을 대적할 수는 없다. 섣불리 공격하여 피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험한 불일 뿐이다. 단은 아물에게 전령을 급히 보냈다. 이젠 발지 장군의 퇴로를 계속 막는 것은 무리다. 아무리 사기가 꺾인 병사들이라 해도 앞뒤가 모두 막히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곳은 아재에게 모두 맡기고 아물은 병사 300명을 이끌고 수초골로 오라. 적의 지원군이 푸른 오리강에 와 있다. 또 자기 장군에게도 연락을 하여 지원군을 더 받아야 했다.
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건 백장이 자원하고 나섰다. 그리하세요. 그리고 봉선단의 무녀에게 동생 우를 찾았다는 말도 전해주시오. 단 장군은 건 백장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리라 생각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다. 아무리 수초골에 도착하기까지 적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안개 강변만 배회하고 있다. 소년 연락병이 왔다. 강변이 얼어붙었어요. 적들의 보급품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가 막아보려 했지만 강변에 갈 때는 전번에 다 타버리고 없어서 이젠 불을 지를 수도 없어요. 그동안 수고했다. 소년병들은 이제 전투에 끼어들지 말고 몸조심하기 바란다. 조만간 저들은 진군에 올 것이다. 전군은 이에 대비하라. 적들이 진군하려면 수초골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 단 장군은 아물의 병사를 북쪽 산 언덕에 그리고 자신의 병사는 남쪽 산 언덕에 배치하여 적들이 골짜기를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했다. 수초골 강변 여기저기에 모락모락 견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그동안 굶주렸던 마하나 병사들이 밥을 짓고 있다. 적군은 내일 새벽이 되어야 진군할 것이다. 단이 적군의 진영을 내려보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다. 장군님, 어떤 무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무리라니? 단 장군이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서 35화의 막을 내리고 36번째 글을 준비하렵니다. 감사합니다.